그날 밤 11시 갑자기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에는 검은 차 2대가 서 있었고 무서운 남자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뒷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 아주머니,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저 사람들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어머니라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낯선 청년. 설마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쉼이 있는 공간, 추억다방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대전 한 시골 마을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윤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기꾼 사위는 감옥에 가고 30년 만에 만난 아들은 할머니를 억만장자로 만들어 드릴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힘과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윤미숙 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대전 외곽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40년째 미숙네 국밥집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고 계세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2 아이를 키우셨는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째 지우는 7살 때 너무 어려운 살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야 했어요. 둘째 딸 소영은 현재 45세로 결혼 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노리고 하루 종일 손님 몇 명 받고 저녁에 가게 정리를 마치면 하루가 끝나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 마을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서 장사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셨어요. 혼자서 말이죠.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할머니의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나 받던 딸이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하더니 급기야 남편과 함께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오늘도 장사가 잘 되지 않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어. 그나마 국밥이라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숙 할머니의 하루는 국밥집과 함께 시작되고 끝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국물 우리기예요. 사고를 12시간 이상 우린 진한 국물은 할머니의 자랑이었죠.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일과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간이면 지훈이가 옆에서 조엘리면서도 엄마 일 도와준다고 야단법석이었는데 소영이도 학교 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후루룩 먹고 가곤 했지.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30년 전 입양 보낸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2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울면서 엄마, 나 안 갈래. 엄마랑 같이 있을래. 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가난한 우리 집보다는. 할머니는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지훈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뭐.
소영이라도 잘 키워내야 하니까. 다행히 소영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줬어. 대학도 나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고. 하지만 딸 소영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먹해졌습니다. 결혼 후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1년의 명절 때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내다보니 딸 소영과 사위 태수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 소영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태수야, 너도 왔구나. 바쁠 텐데 고생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즘 어머님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까. 평소 말수가 많지 않던 사위가 유독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 안팎을 둘러보며 뭔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이 큰 집 관리도 혼자 하시고, 가게도 혼자 하시고,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뭐가 힘들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 걱정할 것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님,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께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태수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무슨 제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이 요즘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님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가게 운영도 점점 버거우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좀 더 작고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맞아요, 어머니. 여기는 너무 외져서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더 춥고, 서울 근처로 오시면 저희가 자주 뵐 수도 있고요. 이 집이 뭐 어때서?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 살았어.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이 집을 일군 거고 너희들 키운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어머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세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자신의 딸이 그런 속셈을 가지고 왔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집 팔 생각 없어.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나는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당신들이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가 어머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인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끝이야. 오늘은 이만 가봐. 나 피곤해. 그렇게 딸과 사위가 떠난 후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다녀간 지 이틀 후 마을 이장님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숙 누나, 잠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이야, 이장님. 표정이 왜 그래? 누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자주 오는 거 알고 있어? 특히 누나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던데. 이상한 사람들? 누구? 부동산 업자들 같아.
정장 입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누나한테 허락받고 온 사람들 맞아?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들 부른 적 없어. 할머니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슈퍼 사장님이 급히 뛰어왔어요. 누나, 큰일이야. 왜 그래? 뭔 일이야? 누나 사이 말이야. 인터넷에서 이름 검색해봤는데 사기꾼이야. 진짜 사기꾼. 뭐라고? 사기꾼? 우리 태수가? 응. 노인분들 상대로 부동산 사기친 전과가 있어. 신문 기사도 나왔더라고. 집 팔라고 유도한 다음에 계약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래. 그럼 그 부동산 업자들도 사위가 부른 거구나. 누나, 이거 정말 큰일인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나쁜 남자에게 속아서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우리 소영이도 속은 거야? 우리 소영이는 그런 줄 모르고. 누나, 지금 중요한 건 누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어. 맞아. 우리가 교대로 누나 집 주변을 지켜야겠어. 이상한 사람들 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다른 걱정이 더 컸어요. 우리 소영이는 어떡하지? 그런 사기꾼이랑 살고 있는데. 소영이한테 연락해서 알려줘야 하나? 글쎄, 그것도 조심스럽네. 혹시 사위가 눈치채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누나, 일단은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찰서에라도 가서.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수와 그의 일당들은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가져온 신문 기사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기사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태수 48세는 지난 3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를 일삼아온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주요 수법은 가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집 처분을 유도하고 계약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이다. 기사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단의 일원이었어요. 그들은 독거노인을 타깃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80대 할머니도 있다고.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그럼 우리 소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태수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뒤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집 처분을 유도하죠. 가족의 말이니까 노인분들이 쉽게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소영이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었다는 거야? 우리 소영이 인생을 망친 거야. 그 나쁜 놈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큰일이야. 어젯밤에 또 이상한 차들이 와서 누나 집 주변을 돌아다녔어. 또요? 몇 대나 왔는데. 3대나 왔어. 그런데 이번엔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집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더라고. 마치 뭔가를 계획하는 것 같았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슈퍼 사장님이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어요. 누나, 인터넷에서 더 찾아봤는데 그 태수라는 놈이 최근에 가석방 됐대. 작년까지 감옥에 있었다고.
가석방? 그럼 우리 소영이는 범죄자와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놈이 조직폭력배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집 처분을 거부하는 노인들한테 협박도 일삼는다고 하더라고. 누나,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해. 하지만 소영이는 어떻게 하지? 소영이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위험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지만 성급하게 연락했다가 태수에게 들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런데 한 가지 더. 소영이 딸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소영이가 알고 있다고? 내 조카가 서울에서 일하는데 며칠 전에 소영이 만났다고 하더라고. 소영이가 엄청 초조해하면서 남편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했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태수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왜 어머니에게 경고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소영도 공범인 걸까요? 아니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밤 11시까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찻소리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태수와 낯선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결판을 내야겠어.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형님, 그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노인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라도 하면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밖에 없지.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급히 뒷문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누가 좀 도와줘. 이장님이라도. 바로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뒷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설마 태수 일당이 뒷문까지 막은 건 아닐까 하고요. 아주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누구야? 이 밤중에 누구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앞쪽으로 나쁜 사람들이 왔잖아요. 아주머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위험한 태수 일당이 있고 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저를 믿으세요. 정말로 앞쪽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 문이 안 열리는데 그냥 강제로 들어갈까요? 어쩔 수 없지.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깨면 안 돼.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낯선 청년을 따라 나섰어요. 그 순간 앞문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괜찮아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빨리 타세요. 청년의 차는 집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골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차에 타고 출발하자마자 태수 일당이 집에서 뛰어나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지?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형님, 뒷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도와준 것 같은데요? 젠장. 누가 방해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눈치챈 건가?
한편 할머니와 청년은 안전하게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아주머니,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믿어주세요. 차는 시내의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정성민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탐정사무소 안은 각종 서류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사건들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탈수의 사진도 보였어요. 할머님, 안전하게 오셨네요. 저는 정성민 탐정입니다. 탐정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님, 사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할머님의 사위 임태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이거든요. 정 탐정은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의 범죄 기록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다른 공범들의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태수는 지난 5년간 최소 20명의 노인분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50억 원이 넘어요. 50억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할머님이 다음 타깃이었습니다.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파일을 들여다보며 전율했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고, 어떤 분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절 도와준 건 당신들이 보낸 건가요? 그건 지훈 씨가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어요? 마치 저를 아는 것 같은.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지훈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된 사진 한 장과 어린아이의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윤미숙 할머니가 7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지훈아? 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에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정말 지훈아.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미안하실 것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내주신 덕분에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할머님, 지훈 씨는 3년 전부터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위분의 범죄를 알게 되어서 저희에게 의뢰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찾았는데 그런 나쁜 놈들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훈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는 거지? 네, 어머니. 저는 지금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서 평생 효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와 그의 일당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딸 소영의 상황도 걱정이었어요. 탐정사무소의 작은 소파에서 모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어머니가 정말 못난이야. 어떻게 7살짜리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선택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었어요. 지훈은 입양 후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지훈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훈은 항상 생모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양부모님께 생모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양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정말 좋은 분들이셨나 보다.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건강하게 계세요. 그분들도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 하셔요. 죄송합니다만 지훈 씨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도 할머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해서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IT 회사에서 몇 년 일하다가 5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다행히 개발한 프로그램이 히트를 쳤어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야? 주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회계, 인사관리, 재고관리 같은 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직원이 80명 정도 되고 올해 매출이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억? 우리 지훈이가. 어머나, 그럼 정말 잘 살고 있는 거구나. 할머님, 지훈 씨는 성공하고 나서 계속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3년 전부터 저희 사무소에도 의뢰하셨고요. 지훈이 생모를 찾기 위해 쏟은 노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입양 당시 기록을 찾고 여러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요. 대전 지역에 윤미숙 할머니가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구나. 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 탐정님을 통해서 사위분의 문제를 알게 된 거죠. 지훈 씨가 어머니 주변을 조사하던 중에 사위분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조사를 의뢰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임태수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찾으려는 효심이 결국 할머니를 위험에서 구해낸 것이었죠. 그럼 네가 나를 찾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위험했겠구나. 하늘이 도와준 거야.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30년간 헤어져 살던 모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재회한 것도 감동적이었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지훈의 변함없는 모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성공하면서도 늘 공허함을 느꼈어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어머니였다는 걸. 지훈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너를 보낸 후 3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네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그의 일당들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고 딸 소영의 상황도 해결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이들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시간이 지나고 지호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이룬 성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 회사는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해요.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스마트 솔루션? 어려운 말이구나.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줄래?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국밥집 같은 곳에서도 쓸 수 있어요. 매일 얼마나 팔렸는지, 재료는 언제 들어오는지, 손님은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걸 컴퓨터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정말 유용하겠네. 우리 가게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할머님, 지은 씨 회사는 현재 전국 2,000개가 넘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죠. 지훈의 회사는 창업 5년 만에 업계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쪽으로요. 거기도 우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해외까지? 우리 지훈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어머니는 평생 이 마을에서만 살았는데.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때문이에요.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실제로 지훈의 회사는 업계에서 윤리 경영으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들에게는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했죠. 저희 회사 모토가 정직한 기술, 따뜻한 서비스예요. 이건 어릴 때 어머니가 국밥을 끓이시는 걸 보면서 배운 거예요. 국밥을 끓이는 걸 보면서 네. 어머니는 항상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셨잖아요. 좋은 재료를 쓰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면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7살의 기억이지만 지훈에게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평생의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님, 지은 씨는 사업적으로도 대단하지만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세요. 매년 수익의 10%를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그런 일도 하고 있었구나.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난 저는 운이 좋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지훈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 회사에서도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창업 초기에는 한 달에 라면만 먹고 산 적도 있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제가 받을 돈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면 맛있는 거라도 해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때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시간도 잠시, 지우는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태수 일당의 위협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 사기꾼들을 확실히 처리해야 해요. 그리고 소영 누나도 구해내야 하고요. 소영이, 우리 소영이는 정말 괜찮을까? 그런 위험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소영 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정탐정이 책상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영의 최근 행적과 상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님, 소영 씨는 한 달 전부터 남편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협박. 우리 소영이를 협박했다고. 네. 임태수는 소영 씨에게 어머니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너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어요. 소영 씨가 친구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상황은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소영은 어머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놈이 누나와 조카들까지 위협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소영이는 나쁜 애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임태수가 오늘 밤 할머님께 직접 나타나지 못한 것을 계기로 내일 소영 씨를 이용해서 더 강경하게 나올 계획인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번에는 소영을 앞세워서 할머니를 압박하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누나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고. 맞습니다. 이미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놨어요. 내일 아침에 동시에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날 밤부터 치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태수의 동선을 파악했고 지우는 누나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누나에게 직접 연락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누나 친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어요. 조심해야 해. 그 나쁜 놈이 눈치채면 소영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다음 날 새벽 6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태수의 아지트를 급습했고 동시에 소영의 집 근처에서도 대기했어요. 지금 경찰이 인태수 검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0분 내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태수는 새벽 6시 30분 집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공범 3명도 동시에 검거되었어요. 임태수, 당신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뭐야 이게? 누가 신고한 거야? 태수의 집에서는 수많은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신분증, 위조 서류, 그리고 협박용으로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누나, 이제 안전해요. 그 놈이 체포됐어요. 정말? 정말로 끝난 거야? 나 정말 무서웠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소영은 한 달 동안 계속된 공포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나쁜 사람과 결혼해서. 소영아, 괜찮아. 어머니가 다 이해해.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 우리 함께 있자. 누나,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30년 만에 다 같이 모였어요. 3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재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수가 체포된 지 3일 후, 지우는 어머니와 누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국밥집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가게를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손님들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요. 지훈아, 괜찮어. 지금도 충분해. 너 돈 많이 쓰지 마.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낡은 시설로 고생하셨잖아요. 지우는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국밥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깃든 전통적인 느낌은 그대로 살렸어요. 할머니, 주방 시설은 최신형으로 바꿨지만 국물 맛은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손님석도 30석에서 50석으로 늘렸고요. 어머나, 이렇게 깨끗하고 넓어졌네. 우리 가게가 맞나? 어머니, 정말 좋아요. 이제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끝난 후 국밥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에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게가 정말 좋아졌네요. 그런데 국물 맛은 그대로네. 역시 할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해준 거예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하지만 지훈의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할머니에게 은행 통장을 건네준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받으세요. 이게 뭐야? 제 회사 지분 20%를 어머니 명의로 만들었어요. 매년 배당금이 나올 거예요. 배당금? 그게 뭔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매년 1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억 원? 지훈아,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에 10억 원이면 어머니, 이제 정말 부자가 되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30년 늦었지만 이제 효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분이 갑자기 연간 10억 원의 수입이 생긴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지훈아, 이런 큰 돈. 어머니가 뭘 해봤다고 그냥 너희들이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것이에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에 마음껏 쓰세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기뻐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생긴 큰 돈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훈아, 이 돈으로 마을에 복지관 하나 지으면 어떨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건강도 체크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복지관만 말고 다른 것도 더 해보면 어떨까요? 지우는 어머니의 생각에서 더 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복지관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머니, 복지관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면 어떨까요? IT 교육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도시에 안 가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미숙 누나, 그런 게 가능해?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 물론이죠. 요즘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일자리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을 종합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회사 수익으로 5억 원을 추가 투자했어요. 할머니, 복지관 건설은 다음 달에 완공되고 IT 교육센터는 그 다음 달에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투자예요. 마을이 발전하면 어머니 가게도 더 번창할 거고 땅값도 오를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했지만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자 모두 놀랐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벌써 다른 마을에서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들 우리 지훈이가 잘해준 거야. 나는 뭘 한 것도 없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살던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도 이 마을에서 살면서 IT 일 배울 수 있을까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향으로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그럼 우리 마을에 와서 열심히 해봐. 우리 지훈이가 잘 가르쳐 줄 거야. 좋아요. 그럼 기숙사도 만들어야겠네요. 젊은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3개월 만에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지관과 IT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개발이 궤도에 오르자 지훈은 어머니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도 집을 마련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서울에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서울에? 왜? 나는 여기가 좋은데. 마을에서 계속 사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서울에도 와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도 가까이 있고 문화생활도 하실 수 있고요. 어머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오시면 제가 자주 뵐 수 있을 테고. 지훈이 준비한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00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아파트 중 하나였어요. 어머나, 이게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한강이 다 보이네. 방이 5개나 있어요. 어머니 방, 누나 가족 올 때 쓸 방, 손님 방,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 전용 다실이에요. 다실?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해? 어머니가 친구들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라고 만들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사셨으니까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집에는 가사 도우미와 운전기사, 그리고 간병인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김영희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지훈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전혀 과하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런 호화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거든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상해. 그래도 한강 보는 건 정말 좋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점차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올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넓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불꽃 축제도 볼 수 있다면서요?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여기 주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한강뷰 집에 산다고. 이제 할머니는 일주일은 서울에서, 일주일은 마을에서 지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사랑받는 특별한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머니의 새로운 생활이 안정되자 지우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국밥 레시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프랜차이즈? 그게 뭐야? 쉽게 말해서 어머니의 국밥집을 전국에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 레시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머니 국밥은 정말 맛있으니까 분명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내 국밥이 그렇게 특별한가? 그냥 시골 국밥인데 어머니, 40년 동안 정성으로 끓인 국밥이에요. 이미 마을에서는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서울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지우는 먼저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할머니 국밥의 상품성을 분석했어요. 분석 결과 할머니 국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MSG 없이 천연 재료만으로 깊은 맛을 내는 점이 요즘 웰빙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1호점을 내고 반응을 보면서 확장하는 걸로 하죠. 6개월 후 미숙내 국밥 서울 1호점이 강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서울로 올라와 첫 국물을 우렸어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 국밥을 좋아할까? 입맛이 다를 텐데.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식해본 사람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오픈 첫날부터 줄 설 각오하고 계세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긴 줄이 생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미숙내 국밥이 화제가 되었어요. 와, 이 국물 정말 깊다. MSG 맛이 전혀 안 나고 정말 집에서 끓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정성스러운 국밥 찾기 어려운데 정말 맛있네요. 자주 올 것 같아요. 어머니, 첫 달 매출이 3억 원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3억 원? 한 달에? 어머나, 정말인가? 성공에 힘입어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 2호점, 3호점이 연이어 오픈되었고 가맹점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어요. 할머니, 현재 가맹점이 50곳 정도 운영 중이고 신규 신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차근차근 관리하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배운 걸 활용해서 매장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요. 누나가 관리 쪽을 맡아주면 정말 든든하죠.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더 의미 있어요. 2년 만에 미숙내 국밥은 전국 120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월 매출은 30억 원을 넘어섰어요. 미숙내 국밥의 성공과 함께 할머니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보인 거예요. 할머니,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뤄주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혼자서 조그만 국밥집 하나 겨우 운영하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첫 번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의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할머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30년 전 아들을 입양 보내실 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가난한 우리 집보다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랐고요. 이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입양 가족들의 재회 사례가 줄을 이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방송된 후로 입양 가족 찾기 문의가 10배나 늘었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내서 생부모님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3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을 본 할머니와 지우는 입양가족 재회를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숙가족 재회재단을 설립해서 저희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재회를 하는 가족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보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한편 감옥에 있는 태수는 TV를 통해 처가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내가 사기치려던 그 할머니 집이라고? 저 할머니 뒤에 그런 아들이 있었다니. 야, 너 정말 운이 없었네. 그 할머니 건드렸다가 인생 끝났잖아.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속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거였어요. 내가 욕심을 안 부렸다면, 소영이랑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쯤 나도 저 부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해? 너 때문에 마누라도 이혼했잖아. 완전히 망한 거야. 태수는 자신의 욕심이 부른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영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거든요. 소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욕심만 안 부렸어도 우리 가족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태수의 뒤늦은 후회도 그중 하나였어요. 임태수, 면회 왔습니다. 면회? 누가? 의외의 방문자는 소영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태수를 찾아온 거예요. 태수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소영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는 없어요. 다만 우리 아이들 아버지였으니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소영은 더 이상 태수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부와 명성이 높아질수록 할머니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아,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까요? 우선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도와주자.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게 미숙교육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첫 해에만 전국 5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할머니, 올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상위 20% 안에 들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투자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자선 활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무료 급식소, 의료 지원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미수가, 네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 정말 고맙다. 뭘요, 할머니.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 하죠. 미숙재단의 활동은 정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국가로부터 사회공헌상을 받기도 했어요. 윤미숙 할머님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드리며 이 상을 수여합니다. 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머니의 선행은 다른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숙 챌린지라는 기부운동까지 생겨났어요. 미숙 할머니를 보고 저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수익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저도 미숙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할머니처럼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한 분이 온 사회를 바꾸고 계세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일이지. 현재 미숙재단은 전국 1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00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며 50개의 무료 급식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결과였어요. 이혼 후 소영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동생 지훈의 도움으로 경영학을 다시 공부하며 가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신규 매장 15곳 오픈이 확정됐어요. 제가 개발한 매장 관리 시스템 덕분에 운영 효율성이 30% 향상됐거든요. 우리 소영이가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네. 정말 대단해. 누나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회사 운영진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 중 하나예요. 소영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현대적인 경영 기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과 고객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지훈아, 우리가 도입한 고객 앱 사용자가 50만 명을 넘었어. 주문부터 결제, 적립까지 모든 게 가능해서 고객 만족도가 95%야. 누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앱에 올린 것도 대박이었고요. 내 요리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평생 해온 대로 한 건데. 할머니의 요리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할머니는 뜻밖의 유튜버가 되었어요. 어머니,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 보면 어머니 팬들이 정말 많아요. 댓글들은 대부분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미숙 할머니 국밥 레시피로 해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보면서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이런 따뜻한 할머니가 계셔서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정말 고마워. 소영의 경영 능력과 지훈의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가족 사업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교민들이 많은 지역부터 시작해서요. 누나가 시장 조사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한 걸 보니까 정말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해외까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안전하게 진행할게요. 할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할머니라고. 아이고, 우리 준우. 할머니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면 어떡해. 할머니는 대단해요. 우리 반 선생님도 할머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국밥집에서 먹어봤대요. 할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레시피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준우야, 국물을 우릴 때는 이렇게 천천히 저어야 해. 성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져.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 제가 야채 썰어 드릴게요. 요리학원에서 배웠거든요. 할머니는 단순히 요리법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의 정성과 마음가짐도 함께 가르쳤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해. 어머니,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서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할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박물관도 가고 공연도 보면서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평생 그럴 기회가 없었던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뮤지컬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같이 가요. 할머니도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 사람들이 저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할머니, 다음에는 발레도 보러 가요. 제가 발레 배우거든요. 발레? 그것도 보고 싶다. 우리 서연이가 하는 발레도 보고 싶고. 명절을 맞아 할머니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모범 마을이 된 곳이었어요. 누나, 이 모든 게 다 누나 덕분이야. 인구가 20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어. 젊은 부부들이 계속 들어와. 이장님, 우리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마을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지훈이가 잘해준 거지. 누나 덕분에 우리 가게 매출도 10배나 늘었어. 관광객들도 오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장사가 너무 잘 돼.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새로 지어진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해. 우리 마을에서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렴. 마을에 생긴 IT 교육센터는 인근 지역 젊은이들의 교육 허브가 되었습니다.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 올해 우리 교육센터 수료생 중에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30명이에요. 정말 큰 성과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꿨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거라. 성공하면 바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할머니의 선행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성공과 행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훈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진실을 털어놓는 날이 왔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어요. 뭘 계획했다는 거야? 태수 사위의 사기 시도도,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도 저는 3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고생한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하지만 그냥 개입했다면 태수 같은 사기꾼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지훈은 단순히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노인 대상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할머님, 지율 씨는 경찰청 특별수사팀과 협력해서 전국 사기 조직을 추적했어요. 지훈 씨가 제공한 정보와 자금 지원으로 총 156명을 검거했고 300억 원의 피해금을 환수했습니다. 156명? 300억 원? 지훈아, 경찰과 함께 그런 큰일을. 어머니, 개인적으로는 수사비 5억 원 정도 지원했어요. 어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지훈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면서 개인적으로 투입한 수사비는 5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수많은 노인분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를 구해준 것도 어머니를 보호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 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어요. 계획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1년 후 미숙 할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딴 대학교 장학금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미숙재단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총 2,000명입니다. 모두 미숙 할머니와 지훈 대표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2,000명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보답이에요. 현재 미숙내 국밥은 전국 200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6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국내 최고령 억만장자 중 한 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손자들에게 직접 국밥을 끓여주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계세요. 어머니, 30년 전 저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 그 결정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지훈아, 때로는 이별이 더 큰 사랑을 가져다 주는 법이야. 우리 가족이 그 증거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억다방에서 들려드린 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힘과 진정한 효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